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진정한 뜨거운 맛을 보여드립니다.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다양한 투자의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황근연모님의 해외 선물의 모든 맛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잠시 뒤에 저는 황금연모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번 주에 이어 해외 선물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황금연못 원혜남 위원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비가 좀 오느라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네, 제가 도착할 때쯤에는 이제 비가 개어졌는데요. 사실 오늘 목요일에 제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화요일 날 했었고 이번 주부터는 제가 목요일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목요일의 맛을 어떻게 달궈줄까, 정말 뜨끈뜨끈하게 달궈줄까 연구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목요일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요. 해외 선물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과 함께 조금 더 이 방송을 100% 알차게 준비를 하고 또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황금연못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리딩부터 시황까지 모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위원님께서 여러분들의 입맛을 돋궈줄 해외 선물의 모든 것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지난주에 첫 시간에 제가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장사가 안 되는 이 소자본, 영업자들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과연 제가 우리 투자의 맛 코너에서 여러분들의 입맛을 어떻게 달궈주고 또 투자에 대한 레시피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투자에 대해서 실패를 했거나 잘 안 되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우리 투자의 맛 하다 보니까 아시아 또 중국 그리고 한국, 일본 골고루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이전에 먼저 조금 더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왜 투자를 할까? 왜 주식을 할까? 또 왜 파생상품을 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먼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파생상품이 낯설은 분들이 많습니다. 파생상품 하면 제일 먼저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패를 한 것은 사실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95%가 다 실패를 하고 5%에서도 또 거기서 한 2%가 성공을 할지 말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투자를 했었을 때에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고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돈이라는 숫자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발생되는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투자라는 거를 하지 않고 나는 그저 돈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그 모아진 돈을 은행에 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가 길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도 별로 이렇게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파생상품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파생상품의 전망이라고 썼죠. 과거에는
제가 2011년도까지 주식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꽤 오래 했죠. 올해 22년 차인데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그 파생 상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할 때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많았었습니다. 과거는 코스닥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닷컴 열풍 2008년도에 금융위기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등락이 굉장히 컸었죠. 500포인트 제가 한 400포인트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1000포인트를 가는 시대 또 2000포인트를 가는 시대 그 안에 굉장한 어떤 굴곡을 다 건너봤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모두가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컸습니다. 자, 현재는 투자 방법의 다양성 과연 주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리고 과거처럼 어떻게 보면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며칠 동안 상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IT 기술이 발전해서 대단한 상품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신약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방법에 대한 다양성과 지금은 더 큰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죠. 주머니 10만 원을 들고 나가도 쓸 게 없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나 파생시장에 딱 들어오면 사실 10만 원을 벌기가 너무 쉽죠. 이런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한데 10만 원은 집중력만 딱 해도 1, 2분 안에 벌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투자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커졌다. 우리가 주식 이외에 파생 상품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적인 불경기, 그죠? 지금 굉장히 장기적인 불경기에 들어가 있고요. 또 금융 투자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더욱 공정한 시장 경쟁력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도 시장 안에 참여를 해야 되고 나도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상품에 대해서 손실이 굉장히 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상품이 돼도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커져야 되고 온리 나는 주식만 하는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파생 상품이 그러면 쉬울까요? 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약간 이제 자뻑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 저는 사실 파생 상품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이 1,800개 종목 가까이 되죠. 파생을 하고자 한다면 국내 선물부터 시작해서 해외 선물 정도까지 8개, 9개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성향과 좀 맞다라고 하는데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환금성이 좋습니다. 돈이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고 그렇게 많은 자금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내가 일정한 목표를 한다면 충분하고 또 주식시장처럼 9시부터 3시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또는 밤에도 퇴근해서도 투잡을 할 수 있는 또는 쓰리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 파생 상품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다수한테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그런 그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러나 대중은 조금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으나 이익성에 대한 기대가 크고 우리 주식을 하면은 작전주도 있다, 테마주도 있다, 알아야 될 게 많죠. 그러나 파생 상품,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파생 상품 정도를 하시려면은 기술적 분석 하나를 뛰어나시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자 하는 하나 정도만 가지고 해도 충분한 어떠한 자기 종목에 대한 수익 이 폭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실패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하고 시작을 하면 된다.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파생 잘 몰라 또 오늘 황금연못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고 고민하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50이 되든 또는 30이 되었든 아니면 70이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늦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자, 오늘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물론 이제 고점에 살짝 흘러내리기는 했는데 어제 이미 벌써 스타트를 했습니다. 어제 낮에부터 뉴스가 나오겠구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갈증이 나 있으니까 살짝만 쿠션을 줘도 아주 부풀어 오르는 게 지금의 시장, 즉 돈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현물 거래는 내가 만약에 어저께 사지 않거나 오늘 사지 못했다면 수익이 바로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파생 상품은 어떻게 돼요? 파생 상품은 지금 사도
제가 이 방송을 끝나서 가는 10시 반 미장이 출발하는 그 시간에 사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선물과 주식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출발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하나씩 배워가신다면은 충분한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준비해 본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이거는 사실 제가 그 뭐 강의를 많이 해도 그렇고 또는 어느 뭐 여러 방송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신법이라는 얘기를 하죠. 멘탈. 아, 나는 유리 멘탈이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유리 멘탈 뭐예요? 건드리면 깨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깨진다는 얘기는 멘탈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투자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우리가 투자 상품, 소위 말하는 주식이든 또는 이 파생 상품이든 간에 맛을 내는 트레이딩. 내가 오늘 제가 목요일을 어떻게 핫하게 달궈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자,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어떤 각오를 가졌냐면 백종원의 골목 식당처럼 황금연못은 아주 이 시장에 오래됐던 사람이니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투자 상권을 내가 활성화시켜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저의 마음법, 즉 신법이죠. 그래서 이 맛을 내는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기법보다는 기법, 뭐가 좋아, 어떻게 돼?라는 기법보다는 이 신법이 우선돼야 된다. 만일에 신법이 잘못되면 기법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죠? 자, 신법이 안정이 되려면 물론 자금력도 있어야 되고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도도 다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울렁증이 좀 적어야겠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거든 다 마찬가지인데 신법을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내가 과일을 사면서도 주세요 이러고 사오는 경우는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게 잘 모르니까 그냥 좋은 걸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세요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아 그거는 뭐가 어떻고요 이거는 맛이 있고요 이거는 향이 어떻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냥 일단 시세를 보면 거기에 현혹돼서 막 거래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 신법이죠. 거기서 우러나는 것도 신법인데 그 신법이 잘못되면 기법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99%가 다 실패를 한다. 파생하면 다 깡통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 주변에 다 깡통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큰 부자는 말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대다수의 우리 투자자들이 새드 엔딩에 대한 슬프죠. 슬픈 종말의 공통적인 느낌은 하락에 대한 두려움, 내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파생 상품의 장점이 뭡니까? 상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 하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 종목이 모두가 다 상승을 하고 모두가 하락을 하는 게 아니죠. 딱 분류가 됩니다. 두 가지로 안전자산, 위험자산. 자, 위험자산은 주식과 관련된 인덱스 종목군들, 지수, S&P, 나스닥, 국내 선물, 그죠? 항생지수 이런 쪽은 지수 관련 쪽이야.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같이 좋으면 같이 올라가는 쪽. 반면에 국채, 뭐 N 또는 골드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습니까? 안전자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막 좋아지게 되면 그들은 약간 좀 주춤거리고 뒤로 빠지거나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 내가 어느 종목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거를 발을 맞춰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가 기준이 없다 보니 그게 하나로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법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준을 갖는 것도 신법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신법이 아직 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 요거를 어찌 보면은 뭐 저는 지금 오늘 골드가 좋아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저한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배우신다면 신법에 대한 트레이딩을 많이 배우지 않을까. 왜?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이 시장의 선배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물론 주식은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긴 시간을 동하면은 저 정도 오래 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의 나름대로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인에게 선물. 자, 선물은 좋죠. 기프트. 주고받는 거가 선물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선물은 그 선물이 아니죠. 자, 선물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면 뭐가 보여요? 차트가 그제서야 보입니다. 자, 아주 잘하는 고수도
경제 TV를 틀어놓고 방송을 매매를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독고다이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경제 방송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도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방송을 하고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의견도 좀 보게 되는데, 자, 그들도 잘 하다가 한 번씩 실패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꾸준하게 잘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지름실이 한번 딱 오면 그날은 거래가 실패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거를 빨리 바로 잡아야 되죠. 아, 내가 지금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면 그제 차트가 빨리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아, 내가 이거 손절을 했어? 또 들어가. 손절을 했어? 또 들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멘붕이 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리 멘탈, 그 멘탈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면 차트가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매매가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막 종목 상담도 막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하면 너무 쉬워 보여요. 그죠? 지나간 차트를 딱 보면 아, 저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여기서는 이렇구라고 해서 너무 쉬워 보여. 그럼 내가 막상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분, 2분, 3분이 너무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1, 2, 3분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들어가서 이 움직이는 호가를 보고 있으면 울렁증 생기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차트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제서야 차트가 보인다. 남이 할 때는 쉬워 보이지만 내가 하면 어려운 것이 매매이다. 그죠? 매매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막 하면 여러분들도 아, 맞아. 그래, 내가 황금연못이 설명을 하면 아, 저 차트 나도 다음엔 저기서 매매를 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다가도 막상 내가 딱 들어가면 그게 안 되고 불안해요. 근데 대다수가 저는 이제 이렇게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 그 회원분들을 아주 가까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거래 이 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제가 주식을 하다가 파생으로 건너왔었을 때 같이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오랫동안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초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공통적인 건 다 똑같아요. 그죠? 내가 하면 어려운 것이 매매다라는 거가 공통적인 생각이다. 공통적으로 많이 느끼는 그런 거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가 약간 어떻게 보면 반감을 사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저를 비롯한 우리는 다 개미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개미가 되려고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선물 매매란 파생 상품이든 주식시장이든 문턱이 높아지면 어떤 때라고 얘기하냐면 증시에서 개인이 돈을 많이 벌어갈 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개인이 아주 실패가 도이치 사태처럼 실패가 뭐 큰 이득을 거둔 사람도 있고 큰 손실을 본 사람도 있는데, 그들의 어떤 실패라든가 성공이 커지면 문턱이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공부를 해서 나와서 우리 같은 트레이더를 하는 게 아니라 금융공학도가 되죠. 파생 상품을 설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 상품을 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어쨌든 제가 확인되지 않은 바지만 대충까지 지금 다 들어봤었을 때는 개인 투자가들이 증시에서 돈을 많이 벌으면 문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마치 저희들도 비롯해서 모든 경제방송에서 나와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개인들을 위한 뭡니까?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들한테 너무 많은 돈, 대중의 주머니에는 행복을 꼽아주지 않는다라는 그 증시 격언이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을, 그러니까 애초에 개미를 위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개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집단,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고, 거기 한쪽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래성 같다는 얘기를 하죠. 쌓았다가 부서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각을 하죠. 내가 혹여나 돈을 많이 움직인다면 자기가 마치 큰 손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거나, 내가 마치 시장을 움직이거나 내가 이 종목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나는 개미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물론 저랑 이렇게 방송을 쭉 배워가다 보면은 뭐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제가 한 4분, 3분? 딱 두 계약 들어가서 국내 선물 3분 만에 한 25만 원 수익을 냅니다. 두 계약이 25만 원이면 10계약은 250만 원이에요. 그 정도로 수익이 빨리빨리 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어떤 작은 수익,
이 시간 대비 얻어지는 수익을 볼 수 있는데요.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그 수익을 누적하라. 앞으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코너에서 좀 많이 알려드릴 건데 큰 수익을 누적하라는 얘기고 차트를 정확히 알아야지 목표가 됩니다. 자, 지금은 AI 시대라고 하죠. 누구나 다 종목 발굴을 합니다. 또는 막 종목 소팅을 해서 그 종목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과거처럼 그냥 HTS 탁 펴놓고 나는 이렇게 차트를 봅니다라고 해서 투자 수익이 커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 것은 대다수가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특출난 종목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시스템을 돌리는 거죠. 로직을 돌리는데 그 로직을 돌렸었을 때의 모든 로직은 추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급등주도 비추세가 있고 또 우리 파생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급변동을 하기 전에는 오늘 9시 반부터 지표가 많던데 시장이 급변동을 하려면 어떻게 돼? 비추세가 나와요.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이 갈 듯 말 듯 구간에서는 모든 종목의 신호는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면 대다수는 이거 장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워서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구간이 실질적으로 변동이 터지기 위한 구간인데 그 구간을 피하고 변동이 터진 다음에 들어가야지 라고 한다면 또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차트를 정확히 알아야지 목표가도 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아마 이제 앞으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자주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리스크 관리입니다. 저에게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리스크 관리를 하죠. 리스크 관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절매를 얼마에 정하세요. 자, 내가 3천만 원을 가지고 해외 선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거 좀 중요한 얘기 같은데 3천만 원, 죄송합니다. 3천만 원을 가지고 제가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손실을 얼마 정하십니까? 3천만 원을 갖고 한다면? 3천만 원 갖고 한다면은 대다수가 증거금이 골드라든가 오일 같은 경우 500만 원 정도에서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5종목 정도는 살 수 있어요. 풀베팅을 했을 때. 근데 풀베팅을 한다라고 해서 수익이 얻어지진 않죠. 그래서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가지고 할 때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손실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딱히 탁 뛰어오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10%예요. 자, 주식에서도 10%면은 굉장히 크죠. 종목에서 3천만 원의 10%라는 손실은 300만 원입니다. 그죠? 자, 제가 풀베팅을 했든 또는 3천만 원 갖고 그러니까 두 계약을 샀든 아니면 5계약을 샀든 간에 300만 원 정도를 잡는데 제 기준에서는 대략 한 5계약 정도를 평균적으로 3천만 원이라면 한 4-5개 정도를 삽니다, 종목을. 그런데 왜 300만 원, 10%를 잡냐 하면 앞에 여기 있죠. 차트를 알아야지 목표가가 정확하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차트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이동평균선이고요.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출발점에는 항상 골든 크로스도 생기고 여기서 장대 양봉도 생기고 막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데 내가 꼭 여기서만 살려고 하면은 실패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살까 말까 하다가 이만큼 올라오면 여기서 사버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사버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물타기를 해요. 차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돼서 손실도 무한 그 방출을 시키는데 특히 제가 제 경험으로 보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이 어디서 실패를 많이 하냐 하면 항생하고 나스닥에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왜? 걔네들의 움직임이 크거든요. 자, 지난번에 제가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까지의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지금 미국 시장을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항생과 나스닥 같이 막 움직임이 큰 종목군들은 변동이 크니까 어디에다 컷을 정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요. 다시 갔다가 언젠간 오겠지라는 건데 그런 거가 시세 초기에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 같이 항생이 장대 양봉을 뽑는다거나 또는 나스닥이 장대 양봉을 뽑는다거나 할 경우 선점매를 제대로 정해놓지 않게 되면 손실이 정말 멘탈이 그냥 무너져.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리는 3천만 원 나의 기준으로 자, 누구나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저의 기준으로는 300만 원이, 자, 5천만 원이라면 500만 원이 저의 리스크 관리의 손실 기준이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파생 상품의 거래는 기회가 굉장히 많죠. 자,
우리 보통 뭐 제가 굿모닝 인사를 3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국내 선물할 때 한 번, 유럽장 출발할 때 5시에 또 한 번, 미국장 출발할 때 10시에 또 한 번 이렇게 3번의 인사를 해요. 3번의 인사를 할 때에 그때마다만 거래를 해도 아주 포인트가 좋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해드리지만 모니터 앞에 계시다 보면은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다른 시간대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300만 원, 자 내가 3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300만 원이 리스크 관리다라고 한다면 하루에 사고 팔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없겠죠. 그거는 그냥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거야. 사고 팔고. 이게 버는지 안 버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반복적인 매매를 하게 되는데, 자, 저와 목요일마다 만나서, 이런 흐름에 요 시간대 이렇게 거래를 한다면 내가 잃을 수 있는 돈이 항상 나는 오늘 300만 원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잃을 수 있는 돈은 300만 원이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리스크죠, 그게. 그걸 정해놓고 들어오시게 되면 충분히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앞에서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인사를 3번 한다라고 했죠. 내가 국내 선물을 했는데 3천만 원을 국내 선물에 가져도 4-5계약 정도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의 최대 손실이 300만 원이야. 그럼 보통 몇 포인트 정도가 되겠습니까? 대략 한 40틱 정도. 그죠? 40틱 정도를 손절 컷을 정해놓고 오늘은 상승이야. 미장이라든가 이런 거 다 출발을 해서 갭 상승을 했다가 올라가더라도 갭을 했다가 조금 밀리더라도 이건 매수의 구간이야 라고 해서 매수를 가게 되면 이 300만 원의 손실 폭만큼의 로스컷을 정해놓게 되면 웬만하면 안 잘립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장을 출발할 때도 골드 오일이 그때가 화려하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영국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니까 그 시간대도 뭐 유로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니 유로 엄청나게 올라오던데 유로라든가 골드라든가 오일 같은 경우가 그 시간대에 움직이는 방향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3천만 원을 내가 가지고 투자했었을 때 300만 원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컷을 설정하면 대략 한 50-60틱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를 설정해 놓고 하시면 거의 실패수가 없습니다. 아마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반드시 드릴 수 있고 강조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컷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한 10틱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거는 실패, 앞에서 말씀드렸던 95%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아침 시간 또는 오후 시간 또는 미장이 출발하는 밤 시간대에 원하는 자리에 그만큼의 폭을 가지고 해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정확히 알아야 목표가도 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한테 혹시 여러분들은 황금연보님은 그러면 매매 즉 트레이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제 입장은 그래요. 나는 빨리 먹고 튄다. 뭐 먹튀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트레이딩의 먹튀는 수익을 내면 빨리 빠져나온다. 이거를 가지고 끌고 가야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트레일링 스탑. 내가 이익을 얼마까지 가면은 그걸 줄이겠다. 이런 폭도 있겠지만 앞에서 우리 그 리스크 관리를 얘기해 드린 것처럼 그 리스크를 잡고 들어갔었을 때에 조바심이 나서 10틱 먹고 나와야지. 이게 아니라 그 폭을 놓고 본다면 내가 여기서부터 봉 2개 정도 또는 뭐 내가 10분 봉을 본다라고 한다면 10분 봉 2-3개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또 뭐 여러분한테 트레이딩이란 빨리 단물 수익이죠. 수익만 빨리 먹고 도망가는 것이다. 물려서 주식도 앞에 코너 보니까 종목 상담 하시잖아요. 대다수가 종목 상담 하시는 분들 손실이 크시거든요. 근데 상담을 해서 듣기는 하는데 이행을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1년이냐 3년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만 시장에 처져 있으니까 나중에 와서 결국 멘붕에서 손절을 한다거나 그냥 장기 투자가 되는데 주식을 장기 투자하려고만 또는 해외 선물을 장기 투자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종목과 함께 험난한 인생을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트레이딩, 투자자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주식도 사고 파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고 선물도 사고 팔고 하는 사고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목과 함께 그냥 물려서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나에게 트레이딩이란 단물만 빨리 먹고 도망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시장에서 한
22년 정도 됐죠. 올해가 22년인데 이제 벌써 23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이제 묵은지가 됐는데 차트가 저를 속이진 않아요. 차트가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차트를 가지고 어떻게 다 거래를 한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차트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차트를 어떻게, 즉 우리가 레시피를 만드는 방법이 어떤 차트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차트는 자기가 정해놓은 길을 가게 됩니다. 쭉 내가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거나 또는 내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었거나 뭐 이런 흐름을 간다면은 자기의 정해진 길을 가게 되는데 대다수의 실패를 많이 하시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많은 보조 지표를 갖다 놓죠. 뭐 볼린저 밴드도 놓고 MACD도 놓고 파라볼릭도 놓고 막 너무 많이 집어넣어요. 너무 많이 집어넣는데 그러면 그 방향대로 그 방법대로 하면 참 좋겠으나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이로운 쪽, 나한테 편리한 쪽, 내가 왠지 기대고 싶은 쪽 이렇게 기대해서 차트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차트는 정해진 길을 갈 뿐이고 현란한 이 보조 지표에다가 돈을 뺏기지 마라. 뭐 스토캐스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여기에 돈을 뺏기지 말고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었을 때는 스토캐스틱이 이런 자리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구나. 저런 자리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나고 있구나.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네. 이거 내가 잘못된 매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런데 너무 많은 보조 지표를 집어넣게 되면은 정말 어디에다 박자를 맞춰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빼앗길 수 있으니 이 현란한 지표에 돈을 빼앗기지 마라.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니 해도 모든 사람이 공일하게 다 얘기를 합니다. 캔들, 양봉이냐 음봉이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선 차트도 많이 보고 바 차트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차트를 보시면 돼요.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괜히 바 차트 놓고 뭐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봉, 음봉, 도치, 뭐 윗꼬리가 기냐 아랫꼬리가 기냐, 그죠?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니까 캔들과 이동평균선,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를 사실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기간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 일주일 월화수목금, 일주일 동안 평균 거래된 값의 평균값이야.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이고요. 60일 이동평균선은 세 달이죠. 120일선은 60일이, 6개월이고, 240일은 1년이다라는 걸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정배열, 역배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장이 지금처럼 우리가 주식시장이 이렇게 거꾸로 쏟아져 내려왔을 때는 웬만한 종목군들이 다 역배열이죠. 그죠? 다 역배열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주식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얘기해 드려보는데, 여기서 정배열 종목을 찾는 것은 거의 가뭄에 콩 나는 거랑 똑같아요. 가뭄에 콩이 나면 어쩌습니까? 눈에 띄기는 힘드나, 건조하죠. 바짝 말라 있죠. 아주 이렇게 싱싱하지 않습니다. 물을 먹어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꼭 그렇게 모든 지표가, 모든 지수가, 최근에는 이제 우리 그 8월 말부터 이렇게 지수가 좀 돌아섰기 때문에 괜찮은데, 모든 지표가 역배열인데 혼자서 정배열이 좋아. 정배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정배열 종목을 막 찾으려고 하면 투자 수익이 안 납니다. 역배열일 땐 역배열이야. 역배열에서 역배열 종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장대봉이 하나씩 탄생하는 종목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 거지, 정배열이 갈 때까지 그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종목을 어떻게 나한테만 오겠습니까? 그냥 시장을 이해하고 가야 되거든요. 차라리 거래를 덜 하는 게 맞는 거지 막 그 종목을 찾는 경우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는 것은 캔들과 이동평균선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 자,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5일선을 타고 갔다. 이거 심리가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죠? 양봉, 음봉 이걸 떠나서 5일선 위에 있다. 심리가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20일선 위에 있다라면 어떻게 돼요? 한 달 동안 평균 거래한 값 위에 있으니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더 많다는 얘기죠. 한 달 동안 평균 값이 쫙 샀는데 평균 이 주가의 값을 놓고 보니까 20일 평균 값보다 높아. 당연히 매도보다 매수가 우세합니다. 그죠?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이 뭐 부가가치세선이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좋아?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까?
야, 상장이 성장성이 큰데 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자, 우리 시장은 40% 이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이 좋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60일 이동평균선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안정되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목의 기준은 캔들하고 이동평균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걸 토대로 저는 해외 선물에서 어떤 분들이 해외 선물 나와가지고 수급을 얘기하더라고. 투자자별 동향을. 투자자별 동향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제가 보기엔 5일선도 아니고 20일선도 아니고 그냥 60일선 정도 하나를 가지고 그걸 60일,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그걸 이제 수급선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수급선을 가지고 수급선 위에 올라섰느냐, 수급선 아래로 내려갔느냐, 이걸 하나 가지고 기준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차트에 놓고 봤었을 때 아무것도 안 봐요. 캔들하고 그냥 수급선 하나 딱 그거만 봅니다. 또는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연모님은 시장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게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동일해요. 누구나 보는 건. 여기에 5일선 놓고 20일선 놓고 무슨 선 놓게 되면 자꾸 거기에 의지를 해서 자기의 기준점이 없어지니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선물 시장 정도에 들어올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정도라면은 세서 수급선, 우리가 소위 말하는 61선, 분차트로 따진다면 60분선 정도만 본다면 충분히 좀 판단할 수 있다. 왜? 60분선을 올라간다는 얘기는 정배열을 만나서 만들어 가는 거고요. 60분선을 깬다면 어떻게 됩니까? 역배열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머리 꼭대기도 아니고 바닥도 아니기 때문에 나 이제 출발해서 갈 거야. 나 이제 위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야 될 거야 라고 하는 표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수급선의 역할을 해줘서 캔들과 이평선이 가장 중요하다. 현란한 기법에 뭐 필요가 없다. 물론 제가 앞으로 여기에 보여드릴 많은 차트에는 뭐 제 나름대로 어떤 기법 같은 거를 좀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기준, 제가 해외 선물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신법이 먼저 좀 되어야만이 해외 선물을 내가 아이고 지금 나 이거 9시 반에 뭐 경제지표 있고 제조업지표 있고 내 10시 반에 미장 오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기 이전에 먼저 그래 내가 항상 차트를 보는 어떤 기준이 없었구나, 나의 멘탈은 늘상 유리 멘탈이었구나, 요거를 조금 더 정비를 해야겠다, 이런 어떤 기준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뭐 주식하는 분들, 해외 선물 선물하는 분들 다 해당이 돼요. 내동매매, 충동매매. 나는 어디에 속할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충동매매에 속합니다. 그죠? 자, 충동매매 뭐예요? 쇼핑을 갔는데 계획에도 없는데 저게 이쁘니까 얼른 샀어. 사고 와서 어떻게 환불할까? 어떡하지? 어떻게 반품할까? 이게 충동매매죠. 후회하는 거. 충동매매라는 것은 이성이 배제된 감정적인 매매를 충동매매라고 합니다. 막 올라가니까 이거 오늘 내가 분명히 나스닥을 매도를 해야지라고 낮에는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를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판단이 안 서.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그러니까 이성이 배제된 감정적인 매매가 충동매매야. 이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줄일 수는 있죠. 그게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원칙이 되는 거고, 내동매매는 뭐예요? 자, 제가 지금 나스닥이 좋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을 매수할 겁니다. 라고 하면 황금연못이 나스닥 매수하라 그랬으니까 나스닥 매수해야지. 이게 사실은 내동매매거든요. 뭔가 주변에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주면 그 전략을 따라가는 것도 내동매매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가 잘 맞고 잘 간다면 같이 가볼 만하죠. 내동매매는. 그러나 그냥 내가 그런 판단 없이 거래를 막 한다면 충동매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패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사실 오늘 제가 이거를 먼저 할까? 앞에 거 기법, 신법을 먼저 할까 하다가 뭐 신법에 대한 얘기는 100번을 들어도 실패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 시장에 이 시간대에 앞으로 나와서 해드려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뒤로 뺐는데, 앞에서 제가 그랬죠. 우리는 하루에 3번 인사를 한다. 굿모닝을 3번 한다. 아침 9시에 국내 선물 시장이 딱 출발하죠.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2시간만 거래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또는 10분만 거래해도 됩니다. 오늘 10분도 안 되고 끝냈거든요. 그만큼 아침 시간에 9시에 같이 인사를 하면 됩니다. 이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제 다 또 해요?
그리고 낮에 막 뭘 12시에 할까 막 이러지 마시고 언제? 유럽 시장이 출발하는 4시 반이나 5시 이때부터 또 2시간만 딱 하는 겁니다. 오후 인사. 그죠? 그다음에 언제? 미국 시장이 10시 반에 출발을 하니까 썸머타임이 이제 겨울 되면 11시 반이 되는데 10시 반에 해당이 되니까 언제부터 됩니까? 9시 반이 지표니까 9시 반 때 9시 반부터 11시 반. 그죠? 딱 2시간씩만 거래를 하시면 하루에 인사를 3번 할 수 있고 자기 어떤 매매 툴, 매매 기준도 정확히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어떤 투자 룰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정리를 쭉 해봤어요. 지난번에도 쭉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유로까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아까 제가 오늘 유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동안에 달러의 값이 떨어지면 유로는 상승을 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의 어떻게 보면 유로가 상승의 키포인트이고 대충 요 정도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이 얼마 필요하느냐. 자, 내가 나스닥을 살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느냐. 나스닥을 살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 계약당. S&P를 살려면 840만 원이 필요합니다. 미니다우는 거래를 많이 안 하는데 43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대다수가 많이 좋아하는 오일, 크루드 오일 490만 원, 대략 한 500만 원 돈이죠. 골드, 요즘에 정말 금값이 너무 올라 막 얘기하고 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금 한 계약을 사는데 골드 한 계약 사는데 54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그 3천만 원 정도 되면 한 4계약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가 되는데 대신에 이들은 아까 제가 10%가 손실 금액을 정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0% 이상을 보게 되면은 유지 증거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한 호가 우리 주식으로 따진다면 한 호가인 것처럼 우리 파생 상품은 한 틱, 2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 틱의 가치가 나스닥은 5,000원, S&P는 12,500원, 13,000원, 또 미니다우 5,000원, 오일 10,000원, 골드 10,000원입니다. 내가 한 호가가 한 틱이 살짝 움직이는 거에 10,000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워낙 거의 뭐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서 그 한 틱의 10,000원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볼 수 있는 게 어떤 그들의 어떤 시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준을 좀 정해드려 보려고 일반 HTS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려야 되는 HTS 제공되는 일반 차트입니다. 그죠? 자, 해외 선물의 꽃이 대다수가 골드 오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틱가치도 10,000원이니까 괜찮고 움직이는 폭이 항생이나 나스닥처럼 막 너무 심하지 않으니까 견딜만 하고 증거금도 적당하고 투자 대비 수익도 좋고 그죠? 그래서 오일을 국가대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골드를 과거에는 어려웠다라고 표현하는데 최근에는 골드가 대중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냐면 골드예요, 골드.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지표로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저도 물론 많이 놓고 봅니다만은 제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이 밑에 화면 한번 쭉 보세요. 자, 이 화면에 보시면 얘가 60일 이동평균선이 말이 꼬이네요.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60일. 수급선이라고 얘기했죠. 수급선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급선. 앞에서 우리 주식을 할 때 역배열, 정배열 얘기하죠. 역배열이 있어야지 정배열이 됩니다. 매집이 있어야지 어떻게 돼요? 상승이 있죠. 상승이 있어야지 과열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원리는. 매집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장대봉을 뽑고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나간 차트에서 보면은 되게 쉬울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우리는 늘상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가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게 이제 일반 HTS입니다. 일반 HTS에서도 눈에 보였을 때 저걸 사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신호를 만들어 드렸죠. 신호를 만들어 드리고 수급선을 돌파하는데 짧은 봉이 아니라 장대봉으로 팍 돌파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보세요. 이게 뭐야?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생성되는 오실레이터야. 가격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오실레이터 계속 양운을 유지를 하겠죠. 또는 내가 가격이 이 60일 선을 이렇게 깨고 이렇게 내려가. 지금 1552.4인데 골드가 오늘 아마 1540 얼마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 내려와 있겠죠. 이만큼 내려와 있으면 오실레이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음영역이겠죠. 음영역에서 내가 매수를 하면 수익을 내기가 쉽겠습니까? 손실을 내기가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차트의 포인트야, 포인트.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차트를만 정확히 알면 충분하다. 여러 가지가 필요가 없다.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동평균선, 이거 단 하나, 오실레이터. 그렇죠? 양운이냐, 음운이냐. 자,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파라볼릭 이거는 그냥 봐라. 제가 이제 그냥 봐라라는 의미에서 좀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가격선에서부터 요 가격인 1535부터 1555까지면 200틱이 오른 겁니다. 한 계약을 사셨으면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엄청나죠? 굉장한 수익이 나는데 이런 차트는 누구든지 저를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 똑같은 패턴 알려드렸죠? 자, 얘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가대표. 자, 똑같은 상태. 어때요? 수급선을 이탈을 하고 수급선을 이탈하니까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돼? 같이 음영역으로 들어가. 그러면 혼자서 물려가지고 막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아, 언제 사라고 했지? 대략적으로 오후 시간에 하라고 했지? 그럼 오후 시간을 기다려서 하시면 시간론 들어가죠. 수급선을 돌파했느냐, 이탈했느냐 들어가죠. 오실레이터가 음이냐, 양이냐가 들어가잖아. 그럼 그 기준이 다 합의가 됐었을 때 거래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게 일반적인 차트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매매이고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레시피. 물론 이런 차트는 뭐 제 방송에서 들어오셔야만이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자, 동일해요. 만든 것은 동일하게 이렇게 똑같이 오실레이터를 만들고 수급선을 돌파할 때 이렇게 매수가 딱 뜨게 만들어놨고 그 후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앞에서 보시기 어려웠었던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정확히 나올 때까지 어떻게 돼요?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갈 수 있구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죠. 내가 종목을 4계약을 들어갔는데 나는 손실이 300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버틸 수 있어.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정하지 않게 되면 왔다 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를 못 하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런 그 차트는 사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매집 단계를 갈 때 이런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저한테 배워가야 될 어떤 매매 툴이지만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레시피죠. 예, 저의 레시피를 만들어 놓은 이런 차트를 보시고 또 오실레이터의 이런 흐름을 본다면 해선물이 어려운 게 정말 아니구나. 변동만 빨랐을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S에서 제공하는 저 차트는 저의 가공된 차트라서 우리 방송창에서만 볼 수 있지만 이런 HTS는 제가 나와서도 여러분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앞으로 시간에는 제가 뭐 앉아서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하고 지금 시간에는 이런 강의, 이런 툴을 가지고 강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더 발굴되는 종목은 자, 골드라면 이 시간에 이 상태입니다. 여기서 같이 매수를 해보세요. 라고 해서 투자 수익이 바로바로 날 수 있는 것도 함께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트는 레시피, 이 차트의 꽃이 레시피가 되는 거가 결국 노하우가 될 수 있는데 앞에서 제가 그랬죠. 차트는 정해진 길을 갈 뿐 수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비결은 뭐가 있습니까? 신법, 마인드. 똑같아요. 내가 움직이기 전에 너무 바닥에서 사야지. 또는 너무 꼭대기에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한 순간부터가 멘탈이 흔들려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수급선에 대한 중요한 키를 드렸잖아요. 60일선을 내가 설정한 이유는 매집이 돼서 올라갈 때 탄력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거고 60일선이 꺾어지는 건 마찬가지로 역별로 들어설 때 꺾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위험도가 굉장히 적다라는 의미에서 설정을 한 거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선을 쭉쭉 그어놓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그렇구나. 나는 왜 60일선을 받는가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구나. 역별 초기가 아닌 역별에서 정별로 들어가는 있고 또 역별 초기가 아니라 역별로 들어간 촉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나가는 자리가 60일 수급선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며 하나의 어떤 팁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이 시간 이후에도 제가 계속 뭐 카톡창이라든가 대화창에서 다 설명을 드리고 하겠지만 조금 더 이해도가 넓어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 해선물이 어렵지만은 않네, 해볼만 하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우리 이 투자의 목 코너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제가 2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아는 것 많고 알려드려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저는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입니다. 전문가의 길을 걷고 또 대표의 일을 하고 있지만 트레이딩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대중과 함께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결국 우리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지 무슨 멋을 내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투자의 맛 코너는 투자 수익을 어떻게 잘 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해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궁금증과 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투자자분들,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선물 같은 선물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황금연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맛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